안녕하세요. 비플랫폼입니다.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오네요. 그리고 오늘은 길 위의 아이. 우리 이혜정 작가하고 사실은 비플랫폼하고 인연이 깊어요. 초창기 때부터 우리 이제 통역돼 주시고 그런 작가님이신데 등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벌써 두 번째 작품, 길 위의 아이. 길벗 어린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길벗 어린이 편집부에서 진행을 같이 해주실 거예요. 오늘 나와주셔서 재밌는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럴까요? 드디어 이 책이 나오고 북토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아직 안 나네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책이어서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혜정이고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책도 길벗 어린이에서 냈는데요. 라고 말했다라는 그림책이었고 그때 비플랫폼에서 더미북을 준비하고 있는 작가들이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피드백을 주는 자리였는데 그때 길벗 어린이 편집장님과 인연이 돼서 제가 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번째 책, 제 첫 번째 그래픽 노블도 길벗 어린이에서 이번에 나오게 됐고요. 한 번 더 박수! 와! 네, 라이트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이 책을 기획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해요. 저는 14살 때 한국을 떠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사실은 살아온 세월이 제 나이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때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제가 살고 있던 비엔나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도시를 떠날 때 제 작품을 통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터라 전시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어딘가로 가고 있는 두 발의 그림을 제가 시리즈로 그려서 전시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디론가로 나는 계속해서 속할 수 있는 곳,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을 찾지만 그곳이 어디였나 명확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죠. 그때 전시했던 작품 중에 아마 이 작품이 이번에 나온 그래픽 노블의 모티브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는 이제 두 사람이 작별을 하고 서로와 함께 멀어지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그 두 사람의 부재 속에서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사이의 거리, 그 거리 안에서 무언가가 돋아나고 무언가가 자라나는 그런 그림인데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면서 친구들하고도 그리고 익숙한 장소하고도 여러 번 이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멀어진다고 항상 모든 게 다 거기에서 끈이 끊어지듯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무언가가 내게서 부재함으로 인해 내 안에서 뭔가가 더 찬란하게 빛나고 무언가가 더 나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별은 꼭 그 순간에 필요한 이별이 있지 않을까? 모든 이별이 그냥 슬픈 비극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그래픽 노블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사실 이게 꽤 긴 이야기여서 3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첫 1부에서는 이제 밑에 보이는 이 작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소, 땅 위의 섬이라는 장소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는 어떻게 보면은 절벽으로 이루어진 어떤 산 위에 지어진 도시인데 보시다시피 사실 이 도시에서 태어나면 여길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누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지, 왜 사람들이 여기서 살기 시작했는지조차도 이제 잊혀진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길들도
원래 있었던 길들, 원래 있었던 건물 위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집들을 그 위에 지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미로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런 길들이 많다 보니 사실 어떤 길이 지름길인지 이 길이 어디로 통해 있는지는 안전하고 큰 길로 다니는 어른들보다는 길 위에서 나고 자란 어린 아이들, 길 위의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길이 키운 거죠.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길들을 조금 골목길들을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손가락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손가락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녹록지 않았겠죠. 길 위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서 도둑질을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림자 속에서 숨어서 다니거나 그런 건 다 이제 길 위의 아이들의 삶의 일부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작은 발들, 이런 건물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발들이라거나 이쪽에 투명하게 보이는 손들은 다 그런 아이들의 이제 일부 아이들의 흔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한 아이는 심지어 그런 길 위의 아이들 틈에서조차도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 아이가 혼자라는 걸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종이를 찢어서 어떤 건널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걸 표현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인데 이제 길 위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다들 이 작은 아이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손이 너무 작은데 같이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 그쵸? 도둑질은 결국은 팀워크가 중요할 텐데 뭐 도망칠 때는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소외된 아이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이야기를 쓸 때 조금 마음속에 불 같은 것을 안고 있는 아이로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분노일 때도 있고 그 작은 불꽃이 어떤 열정일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한 사람이 안고 있는 그런 불꽃 같은 것.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머리카락도 좀 붉은색으로 표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만약에 이 도시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난 억지로 이 아이들 틈에 껴서 어떻게든 내 살 길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길을 가겠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출구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 결심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출구를 찾으면서 이 도시와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나만의 길을 찾다 보니 오히려 모두에게 잊혀진 길, 어둠 속에 있는 골목길 속의 골목길이라던가 아니면 모두 무서워하는 그런 독버섯의 숲 그런 곳에 가서 물론 몸이 작으니까 오히려 손이 작으니까 조금 더 이런 위험한 버섯들 사이사이를 좀 더 노련하게 움직일 수 있었겠죠. 그 끝에 도달해 보니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별 세계가 보인다거나 오히려 혼자여서 자유롭게 그 혼자인 게 외로움보다는 자유롭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도 동네에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뭔가 모험을 하거나 혼자서 항상 무서워했던 그런 어떤 버려진 하수구나 뭐 이런 데 혼자 모험을 한다던가 그런 시간이 어떤 땐 고독하기도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혼자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 혼자였기 때문에 누렸던 자유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을 표현해 봤는데요.
또 이 아이도 또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는 친구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빵을 훔친다거나, 오히려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른들의 발 사이에서도 요리조리 들키지 않고 잘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오히려 작은 것이 다른 길 위의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약점이었다면, 내가 혼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 봤을 때, 그리고 나와 세계의 관계를 들여다 봤을 때 오히려 내가 작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오히려 지금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란 후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작은 것들을 어렸을 때는 조금 더 귀중히 생각하고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모두들 빨리 재빨리 갈 길을 가느라고 보지 못한 작은 이런 달걀 친구라고 할까요? 달걀 친구를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 물이 찰랑찰랑하게 찬 장화를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빗물이 떨어지면서 그게 찰랑찰랑하게 반짝거리는 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서 어렸을 때 그걸 한참 들여다봤던 기억이 그림책을 그리면서 이번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내가 아이였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힘들어서 구부리지 않아도 장화 속이 이렇게 예쁘게 나를 위해서 담겨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서 표현해 봤고요. 또 그렇죠. 길을 찾는 아이이고 탈출구를 찾는 아이라면 손 안에 있는 길들도 유심히 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린 장면인데, 저도 사실 할머니랑 같이 어렸을 때 살았었기 때문에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할머니 손을 들여다봤던 시간이 많았어요. 그냥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던 게 좋았죠. 그냥.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게 할머니 손이 이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무지개 피부가 이제 약간 검버섯도 피시고 그런 것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할머니 손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어요. 마치 무지개색 같기도 하고 손에도 뭔가 이런 길이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예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서, 오히려 이 아이는 내 손 안에도 그렇다면 어떤 길이 숨겨져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그런 아이로 그려졌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나만의 모험을 하고 있고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것 같아요. 이 고독감이라는 게. 근데 어렸을 땐 그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아마 많은 아이들이 이게 외로움이야, 내가 느끼는 게 가슴 안에 있는 구멍 같은 게 고독함이야,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하는 그 마음이야 라는 걸 모르고 그냥 느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외로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바닥 없는 구멍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사실 과자를 먹든 부드러운 고양이를 껴안든 내 안의 구멍은 오히려 더 크고 어두워질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외로움을 그냥 뭔가 이렇게 잔잔한 무언가로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크고 날카롭고 마치 파도처럼 나를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덮쳐오는 그런 존재로서 역동적인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친 선으로 표현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나는 너를 만납니다. 모든 인연이 그렇듯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2부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 나와 잘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가 이제는 내가 아닌 너와 함께 지내는 일, 곁을 주는 일, 그걸 배우는 것이 2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지만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자마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서로 만나야 하는 그때에 만났다는 걸. 왜냐하면 키도 같은 작은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이 도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언제나 일상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결국은 나 스스로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해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혼자서는 추웠던 그런 날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춥지 않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것이 아니면 벽으로 느껴졌던 공간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거나, 그리고 여기서는 이 두 아이가 서로 발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사실 무거운 무언가를 같이 옮기다 보면 한 사람이 너무 높이 이걸 들면 다른 상대방이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 비밀의 문이 이 거대한 괴물의 머리를 올림으로써 열리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두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서로 발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서로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위해줘야 되는지 그걸 아는 사이가 됐다라는 걸 여기서는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미로 도시를 함께 걸어가는 팀이 됩니다. 근데 항상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는 게 매번 발을 함께 맞춰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정말 믿는다면 만약에 내가 좀 더 앞서간다거나 어떤 땐 내가 뒤처지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만날 거라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라면, 그게 친구이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언제나 하나의 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내게 큰 행운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길로 가든 어쨌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걸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계단으로 표현해 보았고요. 사실 이런 느낌의 계단을 제가 손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서 만져보고 싶은 욕심도 생겨서 이번에 전시회를 하면서 도자기로 이런 뭐라고 할까요? 계단의 미로를 작게 만들어서 함께 비플에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보러 오세요. 그리고 낮에는 함께 계속해서 발을 맞추어서,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내가 나를 기다려줄 거라는 것을 믿고 생활했다면, 저녁 시간에는 서로의 그림자 속에서 함께 잠이 드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곁을 주는 그런 일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는 제가 텍스트 넣지 않았지만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 싶은 다른 부분은 아마도 이 아이는 너를 만나면서 이제 이런 생활이 계속 될 거야.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절이 지나도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 라고 믿게 됐을 거예요. 그게 어떤 소망처럼 그렇게 자리 잡았을 거다. 그래서 안심이야 라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여기에서는 조금 이런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항상 흐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들도 변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주인공인 내 머리카락이 자랐다면 그 시간 동안 너는 키가 자라버린 거죠. 나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당연히 함께 걸었다면 이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항상 내가 좀 더 빨리 달릴 때 내가 뒤처지면 좀 기다려줬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너는 그저 이제 길어진 너의 다리를 믿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갈 뿐인 거죠. 그렇게 무언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이 도시를 함께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소리내서 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너 왜 이제 날 기다려주지 않니? 라거나 넌 왜 이렇게 느려졌니? 라거나, 사실 그걸 느끼지만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갑자기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까봐 그걸 말로 하긴 두려운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함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함께 어떤 길을 그리는 것으로 낙서처럼 표현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길들, 아직은 그래도 키가 컸어도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길들을 따라서 걷다가, 그러던 어느 날 바짝 마른 숲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 숲은 어른들은 조금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숲인 거죠. 이상한 소문도 있고. 하지만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런 소문이 아니면 학교에서도 뭔가 여자 화장실 3층에 세 번째 칸에 들어가서 뭐 노크를 4번 하면 뭐가 나온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친구들 중에 누군가 가보자고 하는 친구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겠죠. 뭔가 여기서 우리가 뒤돌아가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숲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숨바꼭질을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놀이라는 게 아이들이 낯선 어떤 사회적인 룰에 익숙해지는 걸 배우는 방법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이겨내기 위한, 익숙해지기 위해서 놀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아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낯선 곳, 두려운 곳을 들어가야 한다면 살금살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어떤 놀이로서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두 사람은 숨바꼭질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서로 항상 같이 있다가, 그리고 내가 숨을 차례가 되었을 때 어디에 숨을까 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거인의 오른손이라는 붉은 나무입니다. 사실 이 땅 위의 섬처럼 이 나무도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왜 거인의 오른손이라고 부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언제부터인가 여기 있었을 뿐인,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불려온 나무였는데, 주인공은 자기 머리와 같은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여기 숨으면 못 찾겠지? 라는 마음으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조금 더 그래픽 노블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사는 워 하나로 줄였고요. 약간의 이런 약간 동적인 느낌을 살려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삶에서 원했던 것들은 제가 원한 시기에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닥쳐온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도 두 사람이 출구를 찾는다면 그건 아마 아주 갑자기 아주 다른 길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여기서도 숨바꼭질을 하다가 갑자기 이 나무의 밑둥에 있는 이 구멍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곳을 들여다보자 그 나무 아래가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검은 구멍 안을 들여다보자 왠지 이 나무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섬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저기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너는 바로 이 길이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출구야 라고 바로 믿어버려요.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뭔가 논리적인 증거가 없어도 어떤 땐 이게 내 길이라는 걸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거든요. 아마 너에게는 이 길이 그런 길이었겠죠. 하지만 나는 뭔가 석연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 길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림자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그림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함께 있을 때는 2부의 마지막에서 함께 잠들 때는 오히려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다정한 너의 그림자 그리고 너를 덮어줄 수 있는 나의 그림자로서 부드러운 존재로서 그림자가 등장했다면 여기에서는 1부에서 등장했던 내 마음속의 구멍으로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 있을 때도 고독할 때가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느껴졌을 때 오히려 마음속의 구멍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림자가 다시 어둡고 사나운 느낌으로 그려졌고요. 그래서 결국 나는 왜 이 길로 갈 수 없냐라는 너의 물음에 이렇게도 돌려서 얘기해보고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나는 구멍을 무서워하는 아이였다. 왜냐하면 구멍을 보면 그게 내 안에 있는 무언가와 닮아 있어서 마치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도 닮아 있어서 그래서 난 저 길이 무서워 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이 말을 고백을 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함께 했던 사이라면 오히려 나는 너와 이제 이 길로는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는 나와 달라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짝 죄책감 비스무리한 것도 느껴질 수 있고 외로움도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말을 하고 뒤돌아보지 않아요. 너의 표정을 볼 수 없는 거죠. 혹시나 내게 실망한 게 아닐까? 혹시나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말을 내게 하지 않을까? 이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무언가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 아이는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어깨를 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혹시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전에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가 무서워하던 길을 함께 간 것처럼 이 길도 함께 갈 수는 없을까? 라고 굉장히 다정한 방식으로 한 번 더 물어보지만 나는 지금은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난 이 길로는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의 색으로도 이미 같지만 조금 다른 요소를 지닌 아이라는 것이 전부터 조금씩 색감으로 힌트가 주어지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예 그 밑에
왼쪽 밑에 칸에 보시면 두 아이의 발 밑에 빨강색과 파란색으로 이제 길이 아예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등은 맞닿아 있지만 발이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다른 길인 거죠. 어떤 사람과는 오히려 너무 가까이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서 서로를 봤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기대하는 너의 모습, 내가 사랑하고 싶은 너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우리가 같다고 생각했지만 달랐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텍스트를 제가 많이 고민하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대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한참 서로를 바라보았어. 너는 나와 똑 닮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본 넌 어딘가 달라 보였어. 어쩌면 여태껏 내가 모른 척 해왔던 건 아니었을까? 너는 내가 아닌 너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로를 어떤 기대도 어떤 환상도 눈앞에 씌워지지 않은 채로 바라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경을 벗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봤고요. 뒤에 있는 배경도 파란 머리의 아이가 직선의 배경이라면 빨간 머리 아이는 좀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해서 이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그러면서도 인연이 함께 엮여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누군가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그 사람과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왠지 내가 조금 내려놓으면, 왠지 나만 지금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사이는 괜찮을 텐데 나만 좀 견디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답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지금 양보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무언가로 변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파란 머리 아이도 길을 가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지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언제나 서로의 눈을 바라봤을 때는 서로 함께 진실하게 서로를 바라봤던 그 관계를 해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길을 내가 지금 가지 않는다면 몸은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이제 더 이상 이 길로 갈 수 없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너와 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영원히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 어디선가에서는 원망이 자랄 테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렇다면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해 줄 것인가? 그런 마음이라던가.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싫다. 네가 너의 길을 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 아니면 약간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비겁한 마음 때문에 서로를 싫어하게 되는 것, 그것만은 싫다고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지켜낸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하고 있고 그 뒤편에 서로 다른 대조되는 두 가지 색깔이 겹쳐져서 또 다른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으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꼭 필요한 이별, 아니면 삶의 일부로서의, 아니면 관계의 일부로서의 이별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전시회에서 제가 걸어놓았던 그 그림과 아마도 굉장히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멀어지더라도 오히려 서로의 부재 때문에 내 안에서 너는 오히려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아니면 오히려 내 안에 너는 나의 일부로서 오롯이 그곳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그림자가 겹쳐진 곳에 있는 보라색의 지점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칸에서도 보시면 서로 멀어지고 있지만 그림자의 일부는 여전히 보라색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영 이대로 헤어지는 거 아닐까? 네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해답일까? 너에게 적어도 그런 여러 가지 물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뒤로 한 채 너는 너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이렇게 슬프지만 꼭 필요한, 꼭 그 순간에 해야만 하는 이별을 감내한 끝으로 그래픽 노블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완전히 이별했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흐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별이라는 것 또한 거대한 어떤 시간에, 나의 시간에 아니면 우리의 시간의 일부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곡선과 왼쪽에 있는 곡선이 아주 맞닿진 않지만 약간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냈고요. 그리고 발자국은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색깔로 칠해질지 모르니까요. 내가 앞으로 갈 길은. 그리고 아마 그쵸. 나는 너무 외롭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작은 새의 발자국도 이렇게 톡톡 찍혀 있는데 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일부에서 저 구해줬던 내가 작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서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 작은 새 친구가 항상 함께 할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약간 이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냈어야 했나? 너무 이 주인공인 내가 외롭고 슬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조금 더 다정하게 마무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이별의 순간은 다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쵸, 슬프지만 필요한 이별이 사실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으니까요. 또 그 순간에 내가 견뎌내야 하는 그런 무게도 있기 때문에 이번 그래픽 노블은 조금 슬프지만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 아이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다면 남겨진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자기의 길을 그렇다면 찾아갈 것인가는 이제 후년에 나올 그죠, 2권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는 그때 마저 풀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까 스케치북이 정말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보면 더미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그리면서 생각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번 그릴수록 사실 아이디어가 정돈이 되면서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업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봤고요. 지금 이 사진은 사실 B플랫폼에서 지금 제가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의 제 스케치북 노트 사진이에요. 그래서 혹시 과정이 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전시회에 보러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 위의 섬이라는 장소가 일단은 미로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해답이 없는 장소, 마치 진짜 사람들의 삶처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있지만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좀 장난감처럼 생긴 건물들을 좀 쌓아올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린 그림이 사실 이 그림인데 이제 출구가 없는 도시의 베이스가 된, 그리고 전반적인 제 그래픽 노블의 그림 색깔 톤을 조금 맞춰준 그 페이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만들 때 그 책의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그림을 몇 가지를 좀 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다음에 그것들이 마치 이제 어떤 건물의 청사진처럼 그렇게 돼서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청사진들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한 그림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텍스트를 그림의 일부처럼 읽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고, 또 그림자와 골목길로 같은 그런 도시 속에서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있는,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모험하듯이 탐험하듯이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아이의 발자취를 표현하고 싶었고요. 결국은 이제 최종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위에 건물을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쌓아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려냈고요. 사실 주인공 이 친구도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픽 노블이니까 좀 더 캐릭터를 살려서 머리카락도 엄청 뽀글뽀글하고 뭔가 눈도 조금 부리부리한 좀 명확한 캐릭터로 그려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름을 주고 좀 옷을 좀 제대로 갖춰 입혀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디테일을 많이 넣으니까 잠시만요. 디테일을 많이 넣었더니 너무 약간 뭐랄까 되게 정적인 사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조금 오히려 좀 단순화 시킬수록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 아이의 분위기, 아니면 감정선, 아니면 어떤 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살리기가 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단순하게, 그리고 붉은색을 이제 테마로 잡아서 이렇게 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양말을 항상 거의 대부분 한쪽만 신고 있어요. 전에 아마 편집장님이 제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왜 한쪽만 신고 있고 왜 어떤 데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신고 있냐. 저도 모르지만 아마 아이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오른발이 춥고 어떤 때 왼발이 춥고 뭐 이런 때가 있었겠죠. 3부에서는 어떤 때 두 쪽 다 신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친구가 생기니까 친구가 빌려주지 않았을까. 너무 추운 날에는 생각이 들고. 너도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는 대비되는 파란색을 써야지, 그리고 조금 대비되는 느긋한 표정으로 그려봤었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의 아이로 그려냈습니다. 약간 소년 문직이나 병정의 느낌도 있고 장화도 신고 있고요. 3부에서 보시면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키가 커져서 다리가 좀 길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인의 오른손이라는 나무, 이 두 아이가 찾은 출구이죠. 결국은 너만이 이 길을 선택했지만, 처음에는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디자인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왜 이 나무가 그래서 거인의 오른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이 권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숲도 처음에 되게 차가운 느낌의 스산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색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조금 겉으로 봤을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은 그게 크지 않은 나무로 결정을 했고요. 오히려 안쪽을 들여다보면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나무, 그래서 들여다봐야지만 보이는 출구, 들여다봐야지만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나무로 나중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책을 만들면서 조금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B컷들이에요. 사실 2부의 마지막에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처음에 더미를 만들 때는 넣고 싶었어요. 뭔가 항상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마음이,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내일도 또 내일도. 그래서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 될 거야 하는 소망이 얼마나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진했나. 하지만 그때는 정말 믿잖아요. 이런 순간이 영원할 거라는 걸. 그 마음을 글로 좀 표현해 볼까라는 욕심이 들었는데 독자님들이 오히려 텍스트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부의 마지막 장면은 글을 좀 확 빼고 분위기와 그림으로 이런 뉘앙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3부의 마지막 부분도 사실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각자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거고 뭐 이런 걸. 근데 어떤 때는 오히려 텍스트를 확 빼고 그림으로만 표현했을 때 독자가 이 그림 속에 숨겨진 그 단어, 그 표현들을 찾아가면서 그 순간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부의 마지막에서도 텍스트를 많이 빼고 오히려 조금 더 그림으로 다가가는 걸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든 이별이 비극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 서 있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세계의 일부였던 누군가와 멀어져야 할 때도 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종류의 용기를 내어서 나는 나야 라고 너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도 예전에 제가 전시했던 그림 중에 일부와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 그림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떠나간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마치 밤하늘이 검지만 사실 비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다면 너는 너의 길로 떠나갔고 그렇다면 나는 나의 길로 가야 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네, 모든 이별이 슬픈 비극은 아니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 양보하지 않는 순간도 있어야 한다는 작가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길이의 아이를 알아보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합정역에 있는 책을 만드는 서점 B플랫폼에서 길벗 어린이가 함께하고 있고요. 강연 중에 여러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내용과 그림 모두 멋있다는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면 어릴 적 경험을 담아낸 책이라서 더 멋져요. 할머니 손에도 나 있는 길이라니 너무 멋져요. 그리고 바닥 없는 구멍이라는 표현이 멋있었어요. 색이 너무 예뻐요. 등등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왔고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부터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강연 중에 제일 처음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작가님 글이 아름다운 시 같아요. 글과 그림 작업 중 뭐가 더 어려웠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처음 올라왔었어요.
글이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글이 굉장히 어렵다. 글의 길이란 멀고도 험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오히려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그림의 언어는 오히려 제가 더 익숙한데 글의 언어에 대해서는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어떤 때는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말을 좀 감춰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느낌은 마음속에 있는데 그 느낌에 딱 맞는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그 옷이 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생각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제 노트를 보면 제가 텍스트를 여러 번 손으로 써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써봤을 때 군더더기가 없는지 아니면 말로 이거를 소리내서 얘기해봤을 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나 계속 그걸 다듬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또 제가 조금 포부를 크게 잡았던 것이 이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그래픽 노블이라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다면 텍스트도 손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텍스트를 손으로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맞춤법을 틀리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바꾸고 싶을 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손글씨로 하나하나 써야 했던 게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보니 뿌듯함으로 괜찮은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이 더 어려웠다라고. 글이 어려워가지고 글씨 연습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 올라온 질문 중에서 약간 긴데 나와 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의 색이 점점 또렷해지다가 함께 잠이 든다거나 포옹을 할 때면 파스텔 계열의 붉은색으로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주인공 아이가 신발을 신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을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참을성이 없는 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아이가 아닐까? 붉은 머리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게 이 아이가 항상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눈에 보이면 그곳으로 빨리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양말까지는 신겠는데 거기다 신발을 또 신는다? 그렇게까지 참을성 있는 아이가 아닌 거죠. 아니면 신발이 있었던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잊어버렸겠죠. 그 첫 번째 질문, 색에 대한 질문은 사실 파스텔톤을 제가 두 사람이 함께 포옹하고 있거나 이럴 때 파스텔톤을 많이 썼는데 왜 그랬는가 하는 질문인가요? 그건 아마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칠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둘이서 함께 있을 때 조금 두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 같은 뜨거움, 그런 날카로움, 그것이 누그러진다라는 걸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색감도 조금씩 이렇게 파스텔 톤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마지막 부분, 책의 마지막 부분 보고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색의 강한 대비로 구상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이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서는 이 두 아이가 이제까지는 서로 우린 닮아있어. 우린 키도 비슷하고 원하는 것도 비슷하니까 그리고 항상 함께 걸으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마지막에는 그쵸. 나는 나의 색깔, 너는 너의 색깔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색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강하게 대비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주제로 이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냐 이런 것도 이별이라는 테마는
특히 슬프지만은 않은 이 이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특히 제가 어떤 장소에 익숙해졌다, 이제 언어도 편해졌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서는 비자 때문이든, 뭐,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이든 그곳을 떠나야만 했거든요. 근데 떠나야만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저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 만약에 한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떠났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제가 성인이 되어 혼자서 제 길을 가기 위해서 떠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마음이 헛헛하지만 이 이별이 없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드라마나 책에서는 이별을 언제나 슬프게만 표현하는가? 그렇지 않은 이별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번 그래픽 노블에 조금 강하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올라온 질문 중에 절벽 위에 있는 도시가 전 내면의 불안정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절벽 위의 도시가 상징하는 게 있을까요? 절벽 위의 도시는 한편으로는 내가 정을 주고 있는 장소, 사람일 수도 있죠. 정을 주고 있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그게 나에게 안락함을 주면서도 나를 가두는 장치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쯤에서는 집에서 지낼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집이란 울타리는 엄마 아빠가 어린 나와 제 동생을 위해 만든 둥지인데 이제 난 너무 커버려서 여기가 갑갑하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는 게 꼭 엄마 아빠가 이제 싫어져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이 둥지는 이 둥지로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떠나는 게 맞다. 여기 있다면 나는 이제 이 틀에 갇혀서 더 이상 크지 못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절벽 위에 있는 섬이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뭔가 내게 안락한 내가 있을 곳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오래 이곳에서 지낸다면, 도전하지 않고 이곳에 머무른다면 오히려 나를 가둘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락한 장소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이유 같긴 한데 약간 질문인데 아이들의 가족이 없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있었지만 가족 엄마 아빠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셨지만 부모님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의 손이 닿지 않는 더 이상 부모님이 보호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세상, 그 세상은 사실 굉장히 정글 같죠. 시기 질투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고독하고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또 따로 존재한다 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어떤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었어요.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다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마지막에 나와 너가 헤어질 때 나가 도시를 벗어나고픈 마음이 강했었는데 구멍 앞에서 망설이고 너와 함께 하지 않기로 하는데 그때 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벗어나고픈 열망보다는 구멍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걸까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 길을 발견했지만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출구였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 출구였던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파란 머리 친구는 자기의 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의 빨간머리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서 갔지만 어쩌면 이 빨간머리 친구에게는 이 아이 혼자서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더 성장하기 전에 이 섬을 나가서 더 내 색깔을 찾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풀어야 하는 매듭 같은 것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중에서 이번 그림책은 어린아이의 눈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1부, 2부, 3부로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작가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편인가요? 되게 개인적인 질문이 들었죠. 많이 기억한다, 많이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뚜렷하게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어렸을 때, 아직 남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마 아이들이랑 놀다가 혼자서 어떤 이런 되게 어두운 진흙탕 속에서 되게 자라는 작은 꽃을 발견해서 그걸 혼자서 오래 보고 있었던 기억이라거나, 그래서 주변에 조용해서 보면 돌아보니 모두들 떠나고 혼자서 남아 있었던 기억이라거나, 아니면 사실 혼자여서 고독하고 슬퍼 이런 기억보다는 생각해보면 혼자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라는 것도 사실 혼자서 그림을 많이 그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너와 잘 지내는 시간,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에 대한 기억은 아마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동생과 함께 보냈던 시간 속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런 누군가 함께함으로써 내가 더 누그러지는, 부드러워지는 경험이라면요. 이건 제 질문인데요. 약간 2년 가까이 길이의 아이를 준비하셨잖아요. 혹시 다음 작품은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신지? 다음 작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제 2편, 길 위의 아이 이제 2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그래픽 노블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책을 내기 전에 사실 그림책을, 정통 그림책이라고 할까요? 를 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도 살짝 다뤘지만 집에 대한 그림책을 하나 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단추 출판사와 이제 계약을 해서 아마 이번 연도 말에 나올 책인데, 그건 그림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럼 저희 건 내년에 나오는 건가요? 네, 내년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그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좋습니다. 잘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준 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이번 책이 장수가 꽤 길어서 그 북토크를 할 때 너무 피로하지 않으실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긴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저도 워낙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책이어서 사실 어떻게 읽으실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좋으셨다면, 아니면 어떤 나의 길은 이런 거였다라거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혹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아신다면 DM을 보내주시거나, 뭔가 조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조금 달아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다들 네. 네. 오늘 저희 그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 다른 건 아니고 이혜정 작가님의 오늘 강의 내용 바탕으로 내일 길벗 어린 인스타그램에서 퀴즈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른 뭐 마무리 드릴 말씀
워낙 잘해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